안녕하세요. 5학년 학생 여러분. 국어 시간이에요. 오늘은 3단원 글을 요약해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두 국어 교과서와 필기도구 준비했나요? 그럼 힘차게 오늘도 국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교과서 98쪽 1번 탑을 본 경험을 떠올리며 다부탑과 석가탑을 읽어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교과서 98쪽에 다부탑과 석가탑 사진이 있어요. 여러분 다부탑이나 석가탑 본 적 있나요? 다부탑과 석가탑은 어디에 있죠? 경주에 있어요. 다부탑과 석가탑은 보지 못했지만 다른 탑들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탑을 보았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다부탑과 석가탑을 읽어봅시다. 모두 읽어보았나요? 교과서 99쪽 가로 1번 질문 함께 봅시다.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세요. 중심 문장이 무엇인가요? 중심 문장은 문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이 중심 문장이에요. 교과서 98쪽 다부탑과 석가탑의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중심 문장의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보세요. 다부탑과 석가탑은 모두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모두 4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모두 4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 첫 번째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무엇일까요? 보통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문단의 맨 앞 또는 맨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떤 문장이 중심 문장인 것 같나요? 네, 첫 번째 문단에서 중심 문장은 다부탑과 석가탑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네요.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네, 다부탑과 석가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문장이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에요.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네, 두 탑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이 부분이 중심 문장이에요. 넷째 문단의 중심 문장은 무엇인가요? 다부탑과 석가탑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각각 아름답습니다. 이 문장이 중심 문장입니다. 모두 각 문단의 중심 문장을 찾아보았나요? 그럼 교과서 99쪽 가로 1번에 다 같이 정리해 봅시다. 다 적었나요? 자, 첫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다부탑과 석가탑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다부탑과 석가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두 탑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네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은 다보탑과 석가탑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각각 아름답습니다. 괄호 2번 이 글이 대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다보탑과 석가탑이라는 대상을 어떤 방법, 즉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했다.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부분별로 설명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설명했다.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했다. 이 네 가지 설명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다보탑과 석가탑에 대해 설명했나요? 네, 맞아요. 그래도 다보탑과 석가탑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면서 공통점은 뭐뭐뭐, 차이점은 뭐뭐뭐 하면서 그래서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이 글을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한 방식이네요. 모두 어디에 동그라미 쳤나요? 네,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했다. 두 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을 찾아 설명하는 방법을 비교, 차이점을 찾아 설명하는 방법을 대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보탑과 석가탑의 글을 비교와 대조로 설명한 것이에요. 모두 이해됐나요? 교과서 배쪽 괄호 3번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다보탑과 석가탑의 글은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설명하였어요. 그럼 이 글은 비교와 대조의 방법으로 설명한 글인데요. 공통점은 원 두 개의 겹쳐지는 부분에 적어주면 되고요. 차이점을 각각의 원에다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다보탑과 석가탑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교과서 98쪽 글을 한번 다시 같이 볼까요? 몇 번째 문단을 보면 다보탑과 석가탑에 공통점이 나와 있을까요? 네, 첫 번째 문단. 우리나라에는 화강암을 쪼아 만든 석탑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죠? 다보탑과 석가탑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화강암을 쪼아 만든 석탑이다. 그럼 또 다른 공통점들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네, 맞아요.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두 번째 문단의 중심 내용이 무엇이었죠? 다보탑과 석가탑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건가요? 모두 통일신라 때 만들어진 탑이고요. 불국사 대웅정 앞에 나란히 서 있고요. 또 두 탑은 모두 국보로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과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강암으로 만든 탑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네요. 그럼 모두 두 원에 겹쳐지는 부분에 공통점을 적어 주었나요? 모두 정리해 주세요. 그럼 다보탑과 석가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교과서 98쪽을 다시 같이 볼까요? 네, 몇 번째 문단을 보면 차이점에 대해 나와 있나요? 세 번째 문단이에요. 세 번째 문단의 중심 문장이 두 탑의 모습은 매우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를까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하겠죠? 다보탑은 장식이 많고 화려하대요. 그리고 십자 모양의 받침 주변에 돌계단을 만들고 그 위에 사각, 팔각, 원 모양의 돌을 쌓아 올렸답니다. 그런 석가탑은 다보탑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석가탑은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멋이 있대요. 사각 평면 받침 위에 돌을 3층으로 쌓아 올려
매우 균형 있는 모습을 자랑한답니다. 자, 그럼 다보탑과 석가탑의 차이점도 같이 정리해 볼까요? 차이점, 다보탑은 장식이 많고 화려하다. 십자 모양의 받침 주변에 돌재단을 만들고 그 위에 사각팔각 원 모양의 돌을 쌓아 올렸다. 석가탑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맛이 있다. 사각편며 받침 위에 돌을 3층으로 쌓아 올려 매우 균형 있는 모습이다 입니다. 그럼 다보탑과 석가탑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을 교과서 배 쪽에 정리해 봅시다. 모두 다 정리했나요? 다보탑과 석가탑, 이 글은 어떤 설명 방법으로 글을 썼나요? 네, 비교 대조였죠? 공통점은 비교, 차이점은 대조라고 한다고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 비교 대조의 설명 방법으로 쓴 글을 주변에서 찾아 읽어 봅시다. 이 활동은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비교, 대조의 설명 방법을 쓴 글을 찾아 그 글을 사진으로 찍은 다음 선생님께 SNS로 보내주세요. 그럼 교과서 101쪽 3번 대상을 설명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3개의 탑을 읽고 물음에 답하여 봅시다. 여러분 교과서 101쪽에 있는 3개의 탑을 읽어보세요. 어떤 탑들을 설명하였을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함께 읽어봅시다. 모두 다 읽어보았나요? 그럼 교과서 102쪽 가로 1번 이 글의 문단 내용에 알맞은 설명을 찾아 선으로 이어보세요. 세계 어떤 도시에 있는 유명한 탑을 알아봅시다.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에는 피사의 사탑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는 에펠탑이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는 높이가 468m인 동방명주탑이 있습니다. 이 4가지의 중심 문장들을 설명하려는 대상의 예인가요? 설명하려는 대상인가요? 설명하려는 대상의 예와 설명하려는 대상에 대해 구분하여 봅시다. 모두 다 했나요? 그럼 함께 확인해 봅시다. 세계의 어떤 도시에 있는 유명한 탑을 세계 어떤 도시에 있는 유명한 탑을 알아봅시다. 이건 뭐죠? 네, 설명하려는 대상이에요. 이탈리아 토스카니 주에 있는 피사의 사탑이 있습니다. 이거는 설명하려는 대상, 즉 세계의 어떤 도시에 있는 유명한 탑 중에 하나이죠. 피사의 사탑, 이탈리아에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이죠? 설명하려는 대상의 예입니다. 또 중국 상하이에는 높이가 468m인 동방명주탑이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이죠? 네, 설명하려는 대상의 예입니다. 그래서 세계에는 세계 어떤 도시에 어떤 유명한 탑이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네요. 어떤 방법으로요? 네,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 있는 피사의 사탑,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 중국에 있는 동방명주탑이에요. 그럼 가로 2번. 이 글의 대상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 글은 3개의 탑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2가지 이상의 대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 설명했나요?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부분별로 설명했나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같은 것끼리 묶어서 설명했나요?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하였나요? 네,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하여
네, 설명하려는 대상의 특징을 나열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나열하여 설명하는 것을 열거라고 합니다. 열거는 표현하려는 대상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좋은 방법이에요. 교과서 103쪽에 3번 이 글에 알맞은 틀을 골라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활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침 11번의 부침 딱지 다 같이 볼까요? 부침 11 부침 딱지 교과서 뒤에 있어요. 이렇게 생긴 부침 딱지가 있어요. 그럼 부침 딱지에는 두 가지의 틀이 있네요. 어떤 틀에 맞춰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네, 첫 번째 틀에 맞춰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틀은 앞에서 배웠던 다보타과 석가타처럼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난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설명한 글, 비교와 대조의 방법을 설명한 글을 정리하는 데 좋고요. 세 개의 탑은 열거의 방법으로 설명하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틀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교과서 103쪽 다 같이 정리해 볼까요? 모두 다 정리해 보았나요? 같이 잘 정리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세 개의 탑. 이탈리아 토스카나주의 피사의 사탑,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중국 상하이의 동방명주 탑에 대해 설명하였어요. 어떤 방법을 설명하였죠? 네, 나열, 즉 열거의 방법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교과서 104쪽 4번 주제에 어울리는 설명 방법을 정하고 알맞은 틀을 찾아 쓸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자, 교과서 104쪽에 주제가 나와 있어요. 어떤 주제인가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이 주제에 맞게 설명하는 글을 쓰면 됩니다. 어떤 설명 방법으로 쓸 건가요? 여러분이 설명 방법을 정하고 그 설명 방법에 알맞은 틀을 찾아 정리하면 됩니다. 우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란 주제에 대해 쓰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요? 설명 방법은 무엇인가요? 설명 방법을 고른 까닭은 무엇인가요? 고른 설명 방법에 알맞은 틀은 무엇인가요? 모두 정리해 보세요.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정리해 봅시다. 모두 다 정리해 보았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정리해 보았어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세 가지가 있어요. 피자, 떡볶이, 생선구이예요. 설명 방법은 열거로 할 것이고요. 설명 방법을 고른 까닭은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음식을 설명할 때 적절하기 때문이에요. 고른 설명 방법에 알맞은 틀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엔 피자, 떡볶이, 생선구이가 있다. 나는 열거의 방법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정한 설명 방법에 알맞은 틀로 정리만 해준다면 모두 정답입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비교와 대조의 틀에 대해 배웠어요. 그리고 열거의 틀에 대해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세요. 비교와 대조의 틀은 어땠죠? 네, 동그라미 두 개가 있었고 겹쳐지는 부분과 겹쳐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겹쳐진 부분엔 공통점, 겹쳐지지 않은 부분에 차이점을 적었고요. 열거의 틀은 설명하려는 대상이 있었고 그 설명하려는 대상의 얘들을 나열, 즉 열거하여 설명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구조를 생각하며 글 요약하기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한 여러분 훌륭합니다.